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 하지만 우리 파이어족에게는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상황, 파이어족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코로나가 파이어족에게 기회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파이어족에게 기회라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파이어족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로 아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테지만 전 안타깝게 재택은 아닙니다. 조심조심 회사 다니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한국을 덮친 지 거의 5개월이 되어 가네요. 올해 코로나 공포가 극에 달했었죠. 미국, 유럽은 락다운, 즉 공공시설과 직장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이런 사태는 제가 어른이 돼서 거의 처음 겪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3월에 글로벌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뉴스가 진짜 장난 아니었죠. OECD에서는 글로벌 GDP 성장 전망을 올해 마이너스 6%,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3%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3, 4월 락다운 이후로 계속 상황이 좋아질 경우 전망이고요. 최근 조짐이 심상치 않은 두 번째 락다운이 있을 경우에 글로벌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7.6%,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8.5%가 전망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저께는 아니고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일시적 락다운을 발표를 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파이어족은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시는 파이어족이라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더 크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안 쓰고 힘들게 모아서 알토란처럼 투자한 그런 피 같은 우리 주식. 그런데 3월 말에 폭락을 했었죠. 저도 거의 패닉 올 뻔했습니다. 미국 S&P 500은 35%, 한국 코스피는 37% 정도 급격하게 폭락하는 패닉장이 있었습니다. 다들 패닉셀 안 하시고 잘 버티셨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 하지만 우리 파이어족에게는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지는 코로나 상황의 기회가 그것도 세 가지나 있다니 도대체 무슨 기회일까요? 첫 번째, 재난지원금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뜻하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비를 절감할 기회가 생겼어요. 코로나로 직장을 일순간 잃으신 그런 안타까운 파이어족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면 좋겠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혹시라도 급여가 중단되신 분도 재난소득은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받은 재난지원금을 한번 전부 따져봤어요. 아이가 둘이 있어서 받는 아동수당이 80만 원, 경기도 재난지원금 80만 원,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총합 220만 원의 엄청난 추가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는 지금껏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파이어족이라면 꽁돈이라고 흥청망청 재난 플렉스 이런 거 하신 거 아니겠죠? 평소처럼 알뜰살뜰 생활비로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물론 저도 재난지원금 받은 김에 평소보다 외식을 조금 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아껴 쓰면서 최대한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저가 매수 기회예요. 요즘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개인들이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더블딥이나 2차 폭락 같은 불상사가 없어서 3, 4월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계좌를 보실 거예요. 저는 바닥에 매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팔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 때는 최대한 계좌를 안 보고 지수만 체크하면서 인내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한 시점에서 리밸런싱하고 추가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보고 있어요. 1700에서 180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략과 최근 보고 있는 주식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기회는 폭락장을 대처하는 방법,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 경험이에요. 이번 장에서 많이들 당황하셨겠지만
그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잘 버티셨을 거예요. 혹시 저점에서 손절하고 후회하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엄청난 공부를 하신 셈입니다. 사실 이렇게 30% 이상 폭락하는 장은 많이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걸 기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뭔가를 배운다면 배움의 기회라고는 볼 수 있으니까요. 국내 증시는 IMF 직후에는 상당히 불안해서 30% 요동치는 장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수출이 증가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 후에는 30% 폭락 수준의 장세는 1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보다 성숙한 미국 시장도 30% 이상 폭락은 10년에 한 번꼴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또 파이어족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폭락장을 맞이하고 배움을 가지셨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보셨더라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이어족들은 앞으로 평생 투자할 거니까 10년에 한 번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향후에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어족에게는 존버만이 답입니다. 존버는 저희가 생각하는 뭐뭐하게 버틴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존버 윌리엄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명저 Theory of Investment Value, 가치 투자 이론을 남기신 분이에요. 10년에 한 번은 위기를 견뎌내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배우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셨다면 시장이 마이너스 30%일 때 여러분의 자산이 마이너스 30%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코로나가 파이어족에게 주는 3가지 기회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선배 파이어족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자산 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이어 도전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